17년 경력의 의사인 김태영 의사입니다. 내가 전하는 내용은 내공이 깊다. 왜냐하면 몇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건강한 뼈를 갈망하시나요?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을 위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은 콩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검은 콩을 요리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90%의 사람들이 검은 콩을 잘못 섭취하여 영양소 절반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콩 안에는 건강 에너지가 가득하게 담겨 있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올바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검은 콩의 영양을 2배로 높이는 조리법부터 신장 강화를 위한 식이요법, 적절한 섭취량까지 모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검은 콩의 모든 건강 비밀을 밝혀드릴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가족의 건강을 우려하는 분들은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건강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류 미디어에서 소개되지 않는 건강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음에 드시면 댓글란에 길본을 입력해주세요. 이는 우리의 업무를 지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아래 댓글란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검은 콩의 건강 효과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풍부한 영양과 체질 강화 기능. 검은 콩은 마치 영양의 보물상자인 것처럼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너희들, 작은 검은 콩을 얕보지 말아라. 그것은 거대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놀라울 정도로 높은 품질이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100g의 검은 콩 안에는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정말 놀랄 것입니다. 36g나 된다. 이는 달걀과 비교했을 때 3배나 많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 고품질이며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성분들은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검은 콩은 또한 풍부한 미네랄의 보고이다. 특히 칼슘, 철분, 칼륨이 풍부하다. 칼슘은 100g의 검은 콩에 약 224mg 함유되어 있다. 많은 중년 이상의 분들이 골다공증을 우려하고 있는데 칼슘 보충이 중요하다. 검은 콩을 섭취하면 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철분 함량은 약 7mg로 많은 여성들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겪고 있다. 검은효는 훌륭한 철분 공급원입니다. 마그네슘 함량은 무려 1377mg에 달합니다. 마그네슘은 심장에 특히 중요합니다. 심장의 정상적인 박동을 유지하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마그네슘은 좋은 성분입니다. 천연의 청춘 비타민입니다. 검은효에는 우리에게 특히 필요한 비타민 E와 비군 비타민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검은효 100g당 17mg이나 함유되어 있죠.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속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노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얼굴 주름도 덜 생기고 피부 탄력도 높아져 젊어 보이게 해주죠. 비군 비타민은 매우 다양한 종류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고 신경계 건강을 유지해 피로를 덜 느끼게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많은 좋은 성분들이 모여 우리 몸의 튼튼한 건강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체질이 안 좋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효능은 한의학에서 신장 보양의 왕으로 꼽힙니다. 우리 선조들의 한의학 이론에서 검은효의 지위는 매우 높았으며 항상 신장을 보양하는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한의학은 오색이 오장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검은색은 신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문요의 검은 속살과 검은 껍질은 단순히 색깔이 예쁜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신장을 보양하는 정수가 담겨 있죠.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거문요에는 대두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구조가 우리 체내의 에스트로겐과 유사하여 우리 몸의 호르몬 수치를 양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의 내분비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풍부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은 마치 신장세포에 충분한 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신장세포의 회복과 재생을 촉진하여 신장 기능을 더욱 튼튼하게 합니다. 평소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풀리며 어지럽고 귀올림이 있거나 소변 횟수가 잦다면 이는 신장 허약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적당히 거문요를 섭취하면 상당한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오는 민간 보신 식이요법, 예를 들어 거문요로 돼지꼬리를 끓인 요리나 거문요, 호두죽에 거문요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효능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든 노인분들이 특히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삼고를 두려워하는데 이들이 모두 심혈관 질환의 도화선이기 때문입니다. 거문요는 이 부분에서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도움을 주는데 거문요 100g당 약 10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매우 강력합니다. 장에 들어가면 스펀지처럼 여분의 콜레스테롤을 감싸 몸이 흡수하지 못하게 하고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보호합니다. 거문요에는 리놀레산, 리놀렌산 같은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전 형성을 방지합니다. 혈관 내부를 보호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연구자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는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낮았으며 심혈관 질환 발병 확률이 약 3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상의 분들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검은 콩을 자주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은 콩의 노화 방지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검은 콩은 노화 방지의 슈퍼가디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물질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속도를 늦춥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항산화 군대의 활동이 증가하여 몸 전체의 방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활기차고 젊은 스타일을 유지하며 장수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이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드립니다. 검은 콩의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하라고 권고한 연구 결과 약 70%의 사람들이 변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검은 콩은 영양가가 풍부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 콩을 과다 섭취하면 위장 불편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식이섬유와 올리고당 함유로 인해 위통,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검은 콩은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 풍부하여 장내 세균에 의해 소화될 때 가스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복부 팽만감과 방귀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학 정보에 따르면 위장 불편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 중 약 10에서 15%가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 풍부한 음식을 과다 섭취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음식 중 하나가 검은 콩입니다. 따라서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검은 콩을 섭취할 때 적당한 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검은 콩은 단백질 흡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트립신 억제제라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 소화를 담당하는 트립신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과도한 검은 콩 소비는 트립신 억제제의 작용을 촉발하여 단백질 소화 및 흡수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선수나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일부 사람들은 검은 콩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피부 가려움증, 발진, 입과 목의 따끔거림,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기침,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을 섭취한 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매우 드물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증상에 대비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재빈에게 처음 검은 콩을 소개하거나 자신이 처음 섭취하는 경우 작은 양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검은 콩을 안전하게 섭취하며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검은 콩을 활용한 여러 가지 요리 중 하나는 검은 콩 두유입니다. 특히 검은 콩 두유는 검은 콩의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검은 콩을 미리 불려놓고 두유기에 넣고 물을 추가한 후 갈아 만들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검은 콩 내의 단백질, 비타민 및 미네랄 등이 두유에 흡수되며 우리 몸에서 쉽게 소화될 수 있습니다. 맛과 영양을 보다 향상시키고 싶다면 대추 몇 개나 구기자 한 줌 또는 검은 깨 한 스푼을 추가해보세요. 대추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구기자는 간과 신장 기능을 개선하며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검은 깨는 간과 신장을 강화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이러한 조합을 통해 맛과 영양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 잔의 따뜻한 검은 콩 두유를 즐겨보세요. 생각보다 맛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추천하는 회색두부 죽은 위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아침 식사입니다. 회색두부로 죽을 끓여 먹으면 위장에 특히 좋으며 담백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영양도 풍부합니다. 제조 방법은 먼저 회색두부를 깨끗이 씻어 3에서 4시간 불립니다. 쌀도 깨끗이 씻어 준비한 후 불린 회색두부와 쌀을 함께 냄비에 넣고 충분히 물을 부어 끓입니다. 그 후 약불로 낮추고 뚜껑을 덮어 천천히 끓입니다. 회색두부와 쌀이 부드럽게 익어 꽃처럼 피어나고 죽이 부드럽게 질긴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끓입니다. 완성 직전에 취향에 맞게 설탕 대신 꿀을 넣어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식사의 장점은 회색두부의 영양과 쌀의 영양이 결합되어 소화가 더 쉬워집니다. 죽 자체가 위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 조합은 영양을 보충하면서도 위장을 보호해줍니다. 특히 추운 아침에 한 그릇 먹으면 속이 따뜻해집니다. 세 번째, 회색두부로 요리한 돼지다리 챙기는 강한 요리는 미용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튼튼한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색, 향, 맛이 뛰어나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미용에도 도움을 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회색두부를 사전에 불려둡니다. 돼지다리는 작은 조각으로 자른 후 깨끗이 씻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피와 그림자를 제거합니다.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생강 몇 조각으로 향을 낸 후 돼지다리를 넣고 볶습니다. 표면이 약간 노릇해질 때까지 볶은 후 불린 회색두부를 넣고 재료를 씻은 물을 부어줍니다. 센 불로 끓인 후 약한 불로 줄여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뭉근히 끓입니다. 돼지다리가 젓가락으로 찔러도 쉽게 부서지고 회색두부도 부드러워질 때까지 계속 끓입니다. 국물이 뿌옇게 되면 마지막에 소금, 간장, 청주를 넣어 맛을 조절합니다. 이 요리의 장점은 회색두부의 다양한 영양소와 돼지다리의 풍부한 콜라겐이 함유되어 피부에 특히 좋습니다. 신장을 지키고 피를 보강하고 체액을 보충하며 건조함을 완화해줍니다.
여성들이 자주 섭취하면 미용과 건강에 도움이 되며 몸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이 밖에도 간편한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삶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깨끗이 씻은 회색 두부를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삶기만 하면 됩니다. 약 30에서 40분 정도 끓이면 되며 삶는 동안 소금이나 설탕을 조금 넣으면 회색 두부의 본래 맛을 최대한 즐길 수 있습니다. 삶은 후 곧바로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나 요구르트에 섞어 먹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식감이 다소 딱딱해서 치아가 약한 사람들은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회색 두부를 발화시키는 것은 새싹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회색 두부를 반나절 정도 불린 후 물기를 제거하고 물이 잘 빠지는 용기에 담아주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물을 헹궈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3에서 5일 후 싱싱한 회색 두부 새싹이 자랍니다. 새싹은 비타민C 함량이 풍부하며 특히 신선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볶음이나 무침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초에 절인 회색 두부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방법입니다. 맑은 물로 검은 콩을 깨끗이 씻은 후 등촌이라는 이름의 작은 소년을 넣은 냄비에 넣고 뜨거운 기름을 넣어 천천히 볶아가는데 이유를 설명하며 콩껍질이 터지고 콩의 향기가 퍼지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등촌이라는 이름의 소년은 볶은 검은 콩을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 고대의 식초를 부었고 식초는 검은 콩을 완전히 덮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유리병을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1대 2주 정도 보관한 후에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주며 검은 콩이 식초를 통해 더 많은 영양소를 빨아들이고 입맛을 깨우며 소화를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등촌이라는 소녀는 매일 10개씩 먹으면 몸에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위산이 많은 사람들은 적게 섭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며 검은 콩을 어떻게 먹는 것이 신장을 강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등촌이라는 소녀는 검은 콩과 호두 그리고 돼지장을 이용한 첫 번째 신장 보강 요리 레시피를 소개하며 각 재료의 양과 만드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소녀는 먼저 불려놓은 검은 콩, 까진 호두, 깨끗이 씻은 돼지장을 준비하고 재료들을 냄비에 넣어 끓여가며 특정 시간 동안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레시피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신장을 보호하는 검은 콩, 근육을 강화하는 호두, 체질을 보충하는 돼지장을 함께 섭취하면 신장 보강 효과가 커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해당 요리가 허리 통증이나 현기증 등의 증상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등촌이라는 소녀는 검은 콩과 구기자를 이용한 두 번째 신장 보강 요리 레시피를 소개하여 재료의 양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검은 콩을 삶은 쌀과 함께 끓여 만드는 죽과 구기자를 함께 넣어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 후 이 요리의 효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구기자는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시력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신장 보강 효과가 더 커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매우 부드러운 맛의 죽이기 때문에 꾸준히 먹기에 적합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촌이라는 소녀는 검은 콩과 검은 깨를 이용한 세 번째 신장 보강을 위한 레시피를 소개했습니다. 각 재료의 비율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후 해당 요리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검은 콩에 검은 깨를 함께 볶아가며 만드는 요리는 검은색의 효과적인 신장 보강 및 체력 증진 효과를 가져다주며 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변비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요리는 매일 아침 한 그릇씩 먹으면 진하고 영양 가득한 맛을 즐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검은 콩을 매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며 매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좋다는 말이 반복되어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위장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와 같은 특별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예를 들어 와파린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검은 콩에 함유된 비타민 K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매일 얼마나 섭취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 1일 30에서 50g의 마른 콩을 먹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양은 한 손바닥 크기 정도이며 약 30에서 50g입니다. 하루에 여기에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검은 콩 30g으로 만든 두유 한 잔을 마시고 저녁에 검은 콩 30g을 넣은 죽 한 그릇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어린이나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은 양을 줄여야 합니다. 하루 15에서 30g 정도가 적당하며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하며 검은 콩도 적절히 조합하고 섭취해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은 콩의 건강에 대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효능부터 가능한 부작용, 섭취법, 그리고 하루 권장 섭취량까지 전반적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분들께 5가지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완전히 익혀 드세요. 노인의 소화 기능은 젊은이들보다 떨어지므로 검은 콩을 섭취할 때는 완전히 익혀야 소화와 영양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검은 콩을 잘 먹지 않으면 소량부터 시작해 적응한 후 조금씩 늘려나가세요. 셋째,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가스나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등 불편하다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넷째, 꾸준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큰 양을 한 번에 먹는 것보다 꾸준한 섭취가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특별한 상황에서는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이나 약물 복용 시 검은 콩을 추가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검은 콩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올바른 섭취법과 지혜로운 섭취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필요한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또한 댓글란에 여러분의 검은콩 소감이나 섭취 방법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